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오늘 뭐 물어보려고 또 불렀어요? 낙찰 받으신 물건 매도하셨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도한 이후에 더 비싸게 실거래가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시기로 보면 빨리 팔았으니까 또 시간이 돈이잖아요.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근데 뭐 한 개라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나 그거는 이제 제가 내놓은 가격 1억 4천을 고수할 겁니다. 낙찰받고 한 달 뒤에 가계약금을 받았죠. 팔기 싫었어. 얘들아 나 팔기 싫었는데 단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게 된다. 경매로 더 많이 싸게 받았기 때문에 싸게 내놓으면 팔린다 라는 거를, 지방 아파트도 거래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단지를 언급하는 거죠. 할 사람 다 했으니까 이제 언급하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탁사가 보유하다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장기간 공실이어서 이렇게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데 뭐 전혀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이미 관리실에서 이거를 점유권을 인계받아서 비밀번호를 다 갖고 계시고, 관리비는 150에서 많이 나온 데는 300만 원까지 납부를 하면 비밀번호 알려줍니다. 관리비를 좀 덜 내고 싶어서 뭐 소송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도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러면 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비 한 2, 300만 원 나온다는 걸 감안하고 가격 쓰실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고, 지어진 지가 지금 2014년식이니까 1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미 공실이고 관리비만 납부를 하면 집 내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잔금 납부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는 잔금 내는 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납부일을 기다려서 늦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매물을 내놔야 빨리 거래가 되고, 경매로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매물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 단지는 신탁사에서 보유한 여러 동의 물건들이 다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고, 한 번에 경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0개 정도는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됐고, 나머지 건들도 지금 계속 경매로 나올 예정이니까 또 입찰을 하실 분들은 뒤에 나오는 것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1억 5,800에 잡혔는데 매매 시세는 저층 같은 경우는 1억 4천 정도, 고층은 잘하면 1억 5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타 매도로 좀 빨리 하려고 해서 싸게 내놨습니다. 1억 3,500에 거래를 했고, 딜이 들어왔을 때 200만 원만 좀 깎아줄 걸 그랬는데 제가 그걸 다 수용을 했거든요. 502호를 1억 3,500에 매도를 했고, 낙찰 받은 가격은 1억 1,600입니다. 단순 이제 매도 차익으로 보면 1,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사이에 뭐 들어간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제 수중에 쥐어주는 건 약 1,300만 원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 뭐 이런 거는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도배비 60만 원, 도어락 교체 15만 원, 이사 청소 15만 원, 관리비 180만 원 납부를 했어요. 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대출을 9천만 원 받았어요. 초기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낙찰 받은 가격 1억 1,700에서 9천만 원을 빼면 2,700만 원이죠. 취득록세 2.1%를 내서 약 3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총 3천만 원에 도배, 도어락, 이사청소, 관리비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남는 돈이 1,300만 원이니까 이걸 나눠보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수익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한 달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걸 한 달 만에 확보를 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37%의 수익률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 그래서 번째 또 다른 분들도 가서 받으셨더라고요. 왜냐면 물건이 하나만 있으면은 사실 이거를 여러 명이 가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물건은 대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경쟁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 찾을 때 메리트 있다고 느꼈던 게,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오히려 좋았어요.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냥 그 중에 하나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소개를 했었고, 수강생들한테도 소개를 했고. 근데 소개를 했을 때 다 소득이 있었잖아요. 물건이 뭐 두세 개였으면 소개를 못 하죠. 100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소개를 할 수 있었고, 또 의미가 있는 건 매매가 된다는 거. 여러 개 나오면 사실 그렇게 여러 개 사람들이 던지면 거래가 되냐, 매물이 쌓이는데. 근데 되잖아요. 실거래가 지금 계속 찍히고 있거든요. 참고하실 거는 1차, 2차 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특이하게 주소를 불러주더라고요. 어디서 오신 누구씨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실거주이겠구나. 왜냐면 군산에서 오셨으면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1차, 2차 때 많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많이 빠져나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진짜 투자자들끼리 경쟁이고, 대신 많이 알려졌죠. 또 그만큼 시간 갭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경쟁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거는 가격이 사실 이거는 답이 좀 나와 있거든요. 저층 같은 때는 실거래만 봐도 1억 4,500 이렇게 찍히고 있고, 저층은 제가 최저로 이제 실거래가 찍힌 거고 1억 4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을 보고 입찰을 하는 거죠. 최대로 쓴다고 했을 때 1억 2천 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받으면 남는 돈이 1,000만 원 정도는 되겠다 싶습니다. 보시면 입찰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7명, 4명, 1명도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싸게 받았다. 1억 300에 받았는데 2층인데 지금 여기는
여기는 107동이거든요. 제가 받은 건 102동이 좀 더 위쪽에 있어서 뷰가 좀 더 좋습니다. 산 뷰가 나와요. 근데 107동은 조금 단지 사이에 껴 있어서 앞동이 보이는 뷰라서 약간은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1억 300이면 엄청 싸게 받았죠. 2명 들어왔고 5명 들어왔고 4명 들어왔고 한 5명 전후면 싸게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2명, 5명, 4명, 4명 이 정도니까 이런 물건은 보장이 된 거니까 가격이 물건 자체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관리비를 내면 여러 개를 입찰해보는 게 좋습니다. 3개 입찰해서 하나 받으신 분이 계시고 3건 받으신 분은 5개 입찰해서 3건을 받으셨고 저희 누나, 작은 누나도 5건 입찰해서 3건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7개 받았죠. 30개 중에 7개를 우리 학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낙찰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매도됐다는 소식을 리치스쿨을 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저한테 배우신 수강생분들이 더 확신을 갖고 입찰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받으신 분들이 계속해요. 진행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릴게요. 입찰할 때 한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갔고요. 잔금 납부하러 은행에 한번 갔고요. 은행은 인천에 있는 은행에 갔습니다. 법무사님이 대행을 하죠. 소유권 이전하고 법원에 잔금 납부하는 거는. 세 번째 움직인 게 소유권 이전되고 이제 내 이름이 박힌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관리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관리비 정산을 했어요. 내부 확인을 하고 고장난 부분인지 체크해서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위해서 사진을 다 남겼고 끝이에요. 그러고 계약은 공인중개사에서 하니까 계약서 쓸 때도 인감증명서랑 그 위임장을 보냈거든요. 제가 안 갔어요. 잔금 때는 가야죠. 소유권 이전할 매매 그렇게 해서 4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사실 이틀 정도 시간 낸 건가? 이틀 시간 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벌었잖아요. 이틀 시간 내서 한 달 내에 1,0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힌다는 거는 해야죠.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외형적인 것만 보면 경쟁이 되게 몰릴 만한 물건이에요. 근데 지방이라는 거 공동담보로서 여러 개 물건이 나왔다는 거에서 경쟁률이 이 정도인 거지. 이 정도 연식에 공시가 1억 이하면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이 30개니까 막 흩어지는 거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1억 이하이면서 1억 이하면 취득세 중과가 없죠. 지방은 아파트를 봐도 돼요. 빌라는 이제 수도권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경제가 안 좋았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뭐 하면서 이런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건 검색을 하실 때 공동담보를 검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대량으로 나온 물건을 찾겠다 하면 담보물을 여러 개 설정을 해서 대출을 크게 받은 거거든요. 공동담보 요거를 체크하시고 물건 검색을 하시면 이제 공동담보인 것만 나오죠. 다양한 지역을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은 이렇게 공동담보 어차피 단기 매도를 할 생각이시라면 굳이 저는 수도권에 없으셔도 된다고 봐요. 시세조사를 잘해서 매도가 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단타 매도 포지션으로는 지방 쪽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8월 21일 날 또 30개가 나와 있네요. 번호는 34번까지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8월 21일 날 또 한 번에 대량으로 여기는 이제 최저가가 1억 300까지 떨어져 있네요. 109동이고요. 소유권이 다 탈바꿈 하는 중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겠죠. 관련된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군산의 수건 사업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2030년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동네는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억 3,500 뭐 1억 4천 요거는 낮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다면 2년 뒤 경매로 물량도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됐기 때문에 낮아졌어요. 여러분들 2년만 버티고 파셔도 더 장기적으로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이 된 이후에도 생각을 한다면 더 좋은 가격에 받을 거는 다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재가 부동산 가격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단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밖에 없어요. 지금은 2년 뒤만 봐도 보유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자!